네, 지금부터는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연예계에서 각종 의혹들, 논란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먼저 조진웅 씨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갑자기 연예계를 은퇴한 것을 두고 공방이 전 사회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조진웅 씨 소년범 논란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이유 중 하나, 아마도 조 씨가 해왔던 여러 활동들 때문일 텐데요. 맡은 배역은 물론 각종 행사에서 정의로운 이미지가 유독 강조되었죠. 여러 영화에서 독립투사로 등장한 뒤 문재인 정부 시절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하는가 하면 올해 제80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또 지난 8월엔 자신이 내레이션을 맡은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관람하기도 했죠. 특히 조진웅 씨가 TVN 드라마 시그널에서 정의로운 형사 이재한 역을 연기하며 뱉은 대사와 인터뷰 내용도 최근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럽니까? 돈 있고 빽 있으면 무슨 개망나니 짓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도 20년이 지났는데 뭐라도 달라졌겠죠. 그죠? 정말로 그 그런 사건들의 피해자분들 그 아픔, 그 굴레를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만 저는 그런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고 있어요. 24시간 추운 겨울 속에서 살고 있는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그의 과거 시절 잘못에는 이견이 없지만 은퇴에 대해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0년 전 저지른 잘못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주장과 위선으로 지금의 스타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또 당장 방송계에선 그가 출연한 작품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그중에서도 내년 방영을 앞두고 있던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이 최대 난관에 빠진 가운데 티저 영상에선 조진웅 씨의 목소리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나 이재한이에요. 부조는 다시 시작될 거예요. 분량이 상당해서 편집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체 연기자로 재촬영을 한다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조 씨가 물어야 할 피해 배상 등 위약금이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조진웅 씨 관련 논란들 좀 얘기를 해볼게요. 배우 조진웅 씨가 고등학생 시절에 저지른 범죄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일부 인정한 뒤 조진웅 씨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는데 그러니까 보도 하루 만에 20년 넘는 연기자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거잖아요. 이게 3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예. 그럼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지금 문제 삼아도 되느냐 아니면 적어도 지금이라고 하면 이걸 묻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각차 논란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진웅 씨가 지금 12월 5일 날 이 사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연예계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에도 충격을 줬잖아요. 근데 단 하루 만에 은퇴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성폭행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은퇴 선언을 했느냐? 그러면 30년 사건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다시 은퇴를 뭐 복귀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또 은퇴만은 또 안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양쪽에서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30년 전 사건 가지고 이걸 프레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살아와서 자기만 어떤 영역을 만들어내고 성공한 배우에 대해서 그걸로 묶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배우라는 직업은 다른 유명인으로 좀 틀리죠. 뭐 야구 선수랄지 아니면 다른 뭐 스포츠랄지 그런 것에 유명한 사람하고 배우는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그러면 이제 어떤 역할을 맡느냐, 사실은 그 이미지에 따라서 이제 시청자들이 거기에 굉장히 감동도 받고 어떻게 보면 그 몰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30년 전 사건에서 단순히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비행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 그 훨씬 도를 넘는 뭐 성폭행 사건 이런 게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까 앵커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조진웅 씨의 이미지 자체는 독립투사, 경찰, 굉장히 정의로운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배치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배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뭐 TVN 드라마 그 두 번째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조진웅 씨 분량을 뭐 삭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방송 자체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초에 방영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었는데 일정 연기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조진웅 씨가 주인공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조진웅 씨를 편집하고 그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방영을 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요. 네. 적어도 재촬영이라던가 장시간이 소요되는 편집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측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드라마를 제작한 제작사라던가 다른 출연한 배우들에게도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 방영 연기 또는 방영 무산에 따른 손해를 굉장히 상당 부분 책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TVN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 김은희 작가의 배우 뭐 김혜수 씨, 이재훈 씨 그리고 관련자 모두가 참 난감한 상황일 텐데 위약금만 최소 뭐 수십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고스란히 조진웅 씨가 떠안아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그 계약서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계약 이후에 어떤 조진웅 씨의 어떤 비리랄지 범죄 행위로 인해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30년 전 것인데 과연 계약서에 30년 전에 문제가 됐던 것 때문에 뭐 하차하고 은퇴를 하고 이걸로 인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졌을 때 위약금을 물어야 하느냐. 또 이것도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계약서 조항을 봐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30년 전 거 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하든지 아니면 그게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불공정 조항에 해당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03조 사유질서랄지 공소 양속에 이제 반한다고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과 관련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이 굉장히 타격을 입는다고 한다면 이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아마 내년에 발생되는 후속작 시그널 같은 경우도 돈이 아마 몇백억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조진웅 씨가 이제 저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설사 그때 상당히 여론이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그대로 방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연예계 입장에서도 보면 아마 굉장히 고심이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진웅 씨가 소년범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소년법의 취지를 좀 고려를 했을 때 과거에 이런 이력만 놓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몇십 년 지나서 비난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것인데요. 이 소년 보호 처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빨간 줄, 뭐 전과가 남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게 되면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사회로 돌아간다거나 성인이 되었을 때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서 교화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이 소년범의 취지를 고려할 때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미성년자 시절에 잘못된 행동을 한 부분은 분명하지만 그에 따라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사회로 복귀를 하고 성공을 거뒀다면 과거의 일은 과거로 묻어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다시금 이렇게 여론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하지만 이 사안의 엄중함 역시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미 학폭 미투 같은 부분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일이라고 해도요.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안인 만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인들 또 다른 미성년자들이 또 조진웅 씨를 보면서 동경하기도 하고 또 꿈을 꾸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공인이라는 그 지위를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단순히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될 수 없다는 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또 비판 역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죗값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주장과 어린 시절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중범죄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변호사가요.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마 이제 소년법에 보면요. 수사나 재판상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회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언론 보도한 측에서 이걸 조회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권한도 없죠. 그러면 아마 그 당시에 보호처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피해자 또는 조진웅 씨를 알고 있는 사람 측에서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이건 뭐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단지 이제 조진웅 씨와 관련해서 이게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이제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고 또 뭐 정보통신망 통해서 유포가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냐 안 되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례가 뭐 진실인 경우에는 거의 뭐 공익적 차원에서 유법성이 없다는 그러한 뭐 결정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별다른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소년 보호 사건인데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소년원까지 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년원에서 처분을 할 때 1호에서 10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9호고 10호는 소년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일종의 이제 소년원은 교도소와는 다르지만 일종의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구금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년을 보냈다고 하면 이게 장기로 갔는지 장기는 2년 이내고 단기는 6개월 이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뭐 장기건 단기든 소년원에 갔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소년원 사건 중에서는 죄질이 제일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범죄 혐의 내용 중에서 성폭행 관련된 부분, 이제 강도, 강간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 당시 이제 기사가 났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3명이 이제 여고생 2명을 뭐 차량에서 뭐 성폭행하고 1,000만 원 뺐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30년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사실 지금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좋은 배우의 이미지로 정의로운 배우의 이미지로 활동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조진웅 씨가 이게 단순한 소년범 전력이 특수절도를 할지 전과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성폭행과 관련돼 있어서 만약에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이런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더 심각한 본인에게 데미지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하루 만에 은퇴 선언하지 않았나 그런 우리가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은퇴 선언을 한 조진웅 씨에 또 이어서 연예계가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은데요. 직원 갑질 의혹을 받았던 박나래 씨가 이번에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라는 추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한 언론 매체는 박 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차 안에서 주사를 맞고 항우울제 등을 처방전 없이 전달받았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박 씨는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았을 뿐이라며 일정이 바쁠 때마다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이 커지자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모 씨가 직접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 씨는 본인의 SNS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를 했고 포광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터지며 내몽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박 씨 매니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한 의사단체는 포강의대는 실체 없는 유령 의대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자, 지금 뭐 연예계가 정말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좀 앞서서 오늘 나온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박나래 씨가 프로그램 하차를 선언을 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일단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요. 최초에는 일단 박나래 씨와 함께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둔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가 일명 갑질을 했다, 폭언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폭로를 하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가요. 이후에 박나래 씨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1인 기획사의
횡령 부분도 추가로 문제가 되었고요. 이제 급기야는 일명 주사 이모로 불리는 무면허 자격자에게 지속적으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링거 치료 등을 받고 뭐 약물을 받았다라는 부분까지 계속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혐의가 추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물론 박나래 씨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말을 지나서 박나래 씨의 일종의 2차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전직 매니저들과 이 주말에 만나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일단 서로의 오해를 풀었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보자면 이전에 뭐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여전히 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부분 논란은 별다른 해명은 없었습니다. 지금 과연 이 일명 주사 이모로 지목된 사람이 뭐 포강의과대학이라고 하는 현재로서는 그 실체가 불분명해 보이는 그 의과대학을 졸업한 건 맞는지 외국에서 의사 자격을 가졌다고 해도요.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별도로 한국의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뿐만 아니라 지금 공개된 대화의 일부 중에서는 뭐 처방전을 한꺼번에 모아서 박나래 씨에게 뭐 약을 갖다 주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도 담겨 있어서 이 뭐 대리 처방이라던가 불법적으로 처방받은 내역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의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따로 또 따질 않으면은 이건 불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내 변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미국에 가서 변호사로서 미국 법정에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 미국에서 다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처럼 외국에서 의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한국에서 의사로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별도의 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른바 주사 이모는 스스로 학력과 경력을 밝히면서 굉장히 좀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어떤 혐의가 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이제 포강의과대학 예. 병원에서 뭐 저건 잘 모르겠어요. 면허를 땄다는 얘기인지 최연수 교수를 역임했다고 하니까 의사로서의 어느 힘을 했는지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저 의사협회 관련된 단체에서 모임에서 그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유령대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연소 교수했다랄지 뭐 의사 자격이 있느냐 이거 자체가 사실 성립되지 않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사 여기에서 뭐 교수가 되고 의사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내문고가 중국이거든요. 그 면허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은 진료를 할 수 없고 이제 처방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 자체가 그러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거죠. 그럼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걸 대가 없이 박나래 씨로부터 그냥 면허 행위를 의료 행위를 한 게 아니고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건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면허 없는 사람이 불법 의료하다가 그건 굉장히 엄청난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처음에 그 박나래 씨가 뭐 대화를 해서 매니저들하고 오해를 풀었다고 하는데 오해를 풀었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횡령이랄지 뭐 특수상해랄지 이런 것들도 조사받을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뭐 지금 불법 의료와 관련된 것은 이건 그냥 덮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그 매니저들과 의사라고 주장하는 주사 이모 씨가 나눈 대화를 보면 뭐 처방전을 모으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가 의사면 처방전을 발급하면 되지 모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잠과 관련된 거, 그러면 전에도 연예인들이 이제 프로포폴이랄지 향정시설 의약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건 만약에 그걸 불법으로 이모 씨를 통해서 시술을 받았다지 하면 박나래 씨도 사실은 향정신성과 관련된 마약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 앞서 그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 1인 기획사 대표로 회사 자금을 뭐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니까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죠. 뭐 1인 기획사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요. 소속 연예인이 본인뿐이라고 해도 이 회사는 엄연히 회사입니다. 회사와 개인 자금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전직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박나래 씨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전 남자친구를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월급을 줬으며 뭐 전세 보증금까지도 회사 자금으로 해결을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기획사의 대표가 지금 박나래 씨의 어머니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어머니 역시도 실질적으로 일은 하지 않으면서 뭐 월급을 받아갔다는 취지 이 자체가 횡령이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박나래 씨 측은 전면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실제로 근무한 인원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한 것이고 오히려 전직 매니저들의 횡령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1인 기획사라고 할지라도 이 회사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분리돼야 되고 박나래 씨 역시도 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 내에서 본인의 어떤 생활을 해결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박나래 씨의 어머니 모친이 전 매니저 2명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송금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사실도 드러났는데 물론 엄마로서 걱정이 되고 빨리 해결하려는 마음에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 예. 굉장히 섣부르고 생각이 깊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건이 문제가 됐는데 1,000만 원을 입금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 삼았던 걸 철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 이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굉장히 사례 분별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뭐 일반적으로 이런 걸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입틀막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뭐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딸을 위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잘못한 것 같고 또 이거 자체 사실은 이미지 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박나래 씨 측에서는 원래 뭐 맞고소를 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갈 뻔했는데 이게 이제 뭐 얼굴을 마주대고 서로 뭐 오해를 풀었다 이렇게 또 얼마 전에 좀 입장을 밝히기도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으세요? 앞으로 어떤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뭐 전직 매니저들과 오해를 풀었다고 해도 횡령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서 이 혐의점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의혹을 또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좀 가장 또 첨예하게 지금 좀 대립되고 있는 부분, 이 일명 주사 이모의 어떤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예. 아마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1차적인 입장에서는 박나래 씨가 무자격자인지 몰랐다. 자격자로부터 정당하게 처방을 받았고 왕진 개념의 진료를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국내법 기준으로 만약 한국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왕진을 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만약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수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조진웅, 박나래 씨뿐 아니라 개그맨 조세호 씨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수사 중인 조직폭력배와 조세호 씨가 관계가 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건데 변호사님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아마 지금 조세호 씨하고 이제 친한 지인이 있는가 봐요. 예. 근데 그 지인이 그냥 지인이 아니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자금 세탁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돈을 벌으면 그걸 그냥 특히 이제 현금 같은 경우는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쓰는데 문제가 되니까 이제 세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 입장은 이 조폭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그러면서 조세호 씨가 계속 잘 지내고 있고 선물도 받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민 코미디언, 국민 개그맨인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활동하는 건 맞지 않다 하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요, 뭐 조세호 씨의 어떤 비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 조폭이라는 사람과 어떤 조세호 씨의 관계가 어떤 건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전혀 문제가 없다면 굉장히 황당한 주장이겠죠. 그런데 설사 이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불법적인 요소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또 더군다나 조폭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논란이 계속되는데 어제 방송한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조세호 씨 출연 분량이 편집 없이 전파를 좀 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하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렇죠. 이제 유명 예능 프로에서요. 이제 어제 조세호 씨 부분이 편집되지 않고 그대로 방송이 됐습니다. 사실 이미 촬영이 된 분량이기도 했거니와 편집 자체가 어려웠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집까지 되지 않고 그대로 방송된 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시청자들은 다른 프로도 아니고 예능인데 웃어야 하는 프로그램인데 너무 껄끄러웠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출연을 강행하는 건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게시판에 뭐 하차 청원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어떤 딱 형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거나 어떤 지인과 사진을 찍었는데 그 지인이 조직폭력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범죄 혐의점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 편집이라던가 별도의 뭐 사과 멘트 없이 방송을 탄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그 결정도 좀 내려지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는 다들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연말 연예계 곳곳에서 폭탄처럼 의혹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좀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을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요. 택배 기사들이 그 손수레를 쓰지 말라 이런 공고문이 붙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7일 게시된 택배 손수레 탑승 금지 공고문입니다. 택배 손수레 때문에 승강기 바닥에 흠집이 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손수레를 끌고 배달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또 다른 아파트에 붙은 공고문도 볼까요? 택배 기사님께 알려드린다면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서 배송하라는 준수사항을 적어놓기도 했고요. 이 아파트도 출퇴근 시간대 배송 피하기 지침이 보이는데 다른 협조 사항도 눈에 띕니다. 새벽 배송일 경우 저층부터 배송하면 고층 입주민들 불편함이 크니 고층부터 배송하라 이런 요청을 공지했습니다. 네, 아파트 곳곳에 붙은 안내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 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손수레에 이렇게 한꺼번에 좀 실어서 옮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손수레를 끌고 엘리베이터 탑승을 하지 말라 아예 금지하는 공고문이 붙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택배의 시대에 살고 있죠. 예. 그 모든 걸 거의 이제 배달을 통해서 음식이 됐건 필요한 물건 다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뭐 저희도 엘리베이터 타면 정말로 많은 택배 물건을 가지고 택배 기사가 타서 집집마다 이제 배달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보면 뭐 저도 좀 불편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수레가 두르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그러면 한쪽 구석에 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 택배 물건에는 제 물건도 있고 또 택배에 어떤 배달받는 사람들은 빨리 배달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제 뭐 본인만 생각할 게 아니고 택배 기사도 좀 생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택배 손수레가 없으면 그걸 하나하나 층마다 다 배달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 고층 엘리베이터 저도 이제 고층에 사는데 어떨 때 바쁜데 막 저층부터 단계별로 택배 기사가 배달을 하면서 오는 경우에 시간 많이 걸릴 때 있어요. 굉장히 급한데.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출퇴근 시간 제도면 피해달라 이 정도는 괜찮지만 이거 자체를 이제 지나칠 정도로 규제하고 오히려 뭐 택배차가 아파트를 못 들게 한다거나 그것은 너무 이제 과도하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준수사항은 괜찮겠죠. 이제 손수레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손상되니까 이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그러면 좀 더 주의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거 일방적으로 저 손수레를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이거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사연이 알려진 뒤에 지금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무슨 박물관 전시물이라도 되냐 그렇게 소중하면 보호 매트까지 깔란 이런 취지의 댓글도 있었고요. 너무 험하게 쓰는 기사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승강기 수리비 부담이 크다면서 관리사무소의 결정을 이해한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좀 어떻게 반응들 보셨어요? 그렇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택배 없이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이 살 수가 없을 겁니다. 편리함이 분명히 있는데요. 만약 손수레를 사용하지 않고 배송을 하라고 한다면
다른 대안은 딱히 또 없어 보입니다. 네. 한꺼번에 이제 손으로만 들고 이동을 하라는 것인지 한 번에 한 개씩만 배송을 하라는 것인지 대안이 없이 이 손수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건 또 더불어 사는 사회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 편리한 택배가 필요한 상황에서 좀 과도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좀 더 공감을 얻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네. 물론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택배 기사님들도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승강기에 무리하게 종이 같은 거 끼워서 계속 열려 있게 하거나 한다는 건 고장도 있을 수 있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서로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밖에 뭐 아파트 곳곳에 택배 기사들에게 준수 사항을 요청하는 공지글이 붙어 있는 거 전해드렸는데 이런 공지가 붙으면 꼭 따라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냥 준수 사항이죠. 그래서 저걸 위반하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출입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뭐 준수 사항 중에서 저게 전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뭐 몇 가지는 사실 이제 택배 기사들이 좀 주의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대 피해서 좀 배송해달라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좀 해야 하고 출퇴근 시간에 만약 불가피하게 배송을 해야 한다고 하면 사실 이제 저층부터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뭐 아파트 자체에서도 저 준수사항과 관련해서 찬반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관리실이랄지 아니면 입주자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입주자만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해야 하니까 이제 저런 뭐 준수사항이랄지 좀 과도한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슈 마지막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는 개그우먼 박미선 씨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의 항암 치료 과정, 삭발을 하는 영상까지 잇따라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빡빡 밀기를 결정. 세 번째. 네, 딸과 함께 미용실을 찾은 박미선 씨는 항암 2차 치료 후 머리카락이 너무 빠진다며 결국 세 번째 삭발을 선택한다고 말했는데요. 천생 개그우먼답게 삭발한 모습을 개그 소재로 써야겠다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매드맥스 같아. 매드맥스 누구지? 그 퓨리오사. 패러디를 찍어야지. 퓨리오사. 네, 지난해 12월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올해 1월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한 박미선 씨.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 투병 생활을 덤덤하게 전하고 먹으면 좋은 음식 등을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그녀는 어제 SNS에 병원에서 밝게 웃는 사진을 올리며 사실 유별 떠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힘을 얻었다고 하셔서 또 업로드를 해봤다면서 몇 분이라도 영상 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박미선 씨. 그리고 또 환우들을 응원하는 모습 보니까 좀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나 이제 잠재적인 암 환자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죠. 그러면 사실 그런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숨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박미선 씨는 오히려 저 모자까지 벗으면서 공개할 정도로 본인이 굉장히 솔직하면서도 어떤 본인의 모습 자체에 대해 응원을 해준 분들에게 굉장히 힘이 좀 나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런 모습들이 사실은 지금 뭐 우리나라 암 환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특히 박미선 씨는 이제 유방암에 걸렸었는데 그게 림프로 이제 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항암 치료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응원해주고 또 수없이 많이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지만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뭐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박민선 씨가 이전에 연예 활동하고 NA에서 보면 굉장히 좀 모범적이고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런데 저렇게 암투병하면서도 이제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참 보기에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뭉클한 그런 뭐 영상 부분이 또 있었는데 딸이 그 매드맥스의 퓨리오사 캐릭터를 닮았다고 말을 하니까
박미선 씨가 뭐 패러디까지 해서 찍어봐야겠다 이렇게 좀 농담을 던지기도 했거든요. 뭐 천상 개그맨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퓨리어사 역시도 이제 삭발한 여전사 캐릭터인데 참 오늘 우리가 앞서서 연예인들에 관련된 논란 여러 가지 소식도 전했었지만요. 이 박미선 씨의 이런 유튜브 활동이야말로 좀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항암 치료를 받고 이 암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굉장히 담담하게 하지만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극복할 수 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다면 웃으면서 이 힘든 과정도 함께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정말 잔잔하게 보여주면서요. 저 역시도 많은 울림을 받았고요. 이 삭발하는 과정도 3차례에 걸쳐 삭발을 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짧게 머리를 잘랐다가 그마저도 힘들어서 더 짧게 머리를 자르고 결국은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완전히 삭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누구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힘낼 수 있다, 다시 웃을 수 있다, 또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또 박미선 씨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잘 이어내실 저희도 함께 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